네, 지난 2월 1일 날 드디어 스위스 정부가 페더럴 카운셀이 이 DLT 법, DLT 빌을 실효를 시작했습니다. 뭐 전체 다 한 건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이제 발효를 했고요. 총 스위스의 뭐 세바라든지 뭐 시그눔이라든지 크립토뱅크는 이제 이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뭐 바로 이날 이제 프레스를 때려가지고 이날부터 자기네들이 뭐 와인이나 그런 고급 차 이런 펀딩을 위한 토크나이즈를 해가지고 펀딩을 하겠다,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셋 토크나이제이션을 해가지고 트레이딩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발표들을 했어요. 결국 이제 DLT 법이란 건 뭐냐면요, 그동안에 이제 그 시큐리티를 이제 ICO도 하고 뭐 시큐리티 토큰도 발행은 했지만 사실상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베뉴가 없었잖아요.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된 그런 베뉴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무용지물이었죠. 미싱 퍼즐이. 그래서 지금 DLT 법으로 인해서 좀 왁구가 맞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봤을 때 이 스위스 DLT 법이 사실은 조금 늦었어요. 원래는 작년에 뭐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DLT 법으로 인해서 새로운 라이센스 범주가 하나 생긴 거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이제 그 시큐리티를 토크나이즈 해가지고 그걸 트레이딩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클리어링도 하고 세틀먼트도 하고 커스터디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이런 DLT 트레이딩 퍼실리티가 기존에 뭐 은행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아니면 뭐 증권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파이낸셜 인스티튜션들만이 아니라 다른 보통의 회사나 개인들도 사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이제 신청을 하면은 어떤 기준이 있죠. 뭐 디파짓도 있고 이런 기준에 맞추고 관리 감독을 받게 해서 이 트레이딩 이제 시큐리티 트레이딩을 DLT 기반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스위스에요. 그래서 이런 이 법률로 인해서 제일 빨리 될 거는 뭐냐면 그 스위스의 그 쉐어, 모든 회사들은 쉐어가 있잖아요. 쉐어를 기존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내부 뭐 페이퍼로 해서 좀 되게 원시적으로, 사실 저희 회사도 이제 기장 쉐어 그 레지스터가 있지만 굉장히 그냥 뭐 종이에다가 쭈쭈 써가지고 이제 사인하고, 스위스는 또 그 뭐 그런 서티피케이트 없어요. 그런 주식 무슨 증서 이런 거를 발부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구매를 했는데 뭐 이게 다야? 그럴 정도로 좀 굉장히 이렇게 옛날 방법으로 약간 그 레저를 그냥 페이퍼에다가 사인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게 모든 걸 이렇게 쉐어를 토크나이즈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증명을 해주고 또 트레이딩도 원활하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그런 토크나이제이션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은행권에서 많이 이제 그걸 도입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2월 1일 날 세 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블록체인 로를 DLT 로를 이제 실효하는 거, 부분적으로 실효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크립토 파이낸스 이런 회사들은 증권사 라이센스도 받았고요. 근데 사실은 핀마가 제가 이제 뭐 아는 회사들이 있지만 굉장히 라이센스를 잘 안 줘요. 그리고 스위스 이제 뭐 가이드라인에 보면 뭐 6개월 안에 준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뭐 리케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는 라이센스를 제출한 지가 거의 뭐 2년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2년이 뭐야, 한 거의 3년? 근데 이제 그동안에 뭐 매니지먼트도 바뀌고 뭐 회사 사정도 좀 이렇게 뭐 자금도 안 되고 하니까 더 좀 힘들어지고, 지금 최근에 받은 이제 여기 크립토의 이 파이낸스 회사도 사실은 받아서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그리고 뭐 6, 그 SDX 여기도 아직 이제 여기 심지어 6의 최대 증권 거래소의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뉴 그 이제 여기는 풀 플래지드 라이센스를 이제 어플리케이션 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어요. 아직도 뭐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는 비트코인 스위스, 뭐 타우루스는 이제 그 기술 회사인데 여기도 토커나이제이션을 위해서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크립토 뱅크 라이센스 뭐 비트코인 스위스도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고요. 예, 그나마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프로세스가 빨라질 것 같긴 하지만 예, 스위스 필마가 예, 쉽지 않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래도 좋은 소식은 이 DLT 법으로 인해서 그런 미싱 퍼즐이 맞춰지고 그 트레이딩 할 수 있는 DLT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모든 시큐리티를 토크나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은행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도 어떤 자격 조건만 갖추면 이제 이거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라이센스 가장 사실은 결국 이게 자금이 마련돼야지 신청할 수 있는 건데 뭐 기본 디포짓이 예, 커스터디를 할 경우에는 뭐 5 밀리언 예, 그리고 커스터디를 안 할 경우에는 뭐 1 밀리언 스위스 프랑 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스몰 트레이딩 스몰 트레이딩 DLT 트레이딩 퍼실리티에 대해서는 그보다 작은 50만 프랑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옆 나라 옆 소국인 리히텐슈타인에 비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10만 프랑이 디퍼짓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니까 비교를 하니까 스위스 핀마는 좀 더 큰 여기가 이제 파이낸셜 센터다 보니까 큰 규모의 어프로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제도권 은행들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마련한 거고 리히텐슈타인은 그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10가지 그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각각의 이제 다 좀 실용적으로 좀 예, 그거를 승인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스위스는 좀 규모가 있는 금융사들이 이런 결국은 트레이딩이 이제 빨라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베네핏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DLT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옛날 구닥다리 방법 주식 발급하고 뭐 트레이딩 하기도 좀 거의 이제 상장이 안 되면 트레이딩이 안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트레이딩 베뉴가 생기면 비상장 주식이라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플렉서블한 그런 여건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사실 스위스답게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잘 이 법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그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직은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이 마켓이 그러면은 이 법이 생겼다고 해서 마켓이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법이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하려면은 결국 거기에 리퀴디티가 있어야 되고 뭔가 그 마켓 플레이어들이 마켓 메이킹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네, 그게 얼마나 될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어쨌든지 간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스위스가 많이 앞서갔죠. 이걸로 인해서 일단은 시큐리티 토큰들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리히텐슈타인이 그런 비즈니스적으로는 좀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이 비즈니스를 빨리빨리 치고 나가서 이렇게 마켓을 장악하는 그런 싸움이잖아요. 근데 스위스의 단점은 뭐냐면 이게 레귤레터리 버든이 정말 제도적으로 너무 잘 해놨고 그거를 굉장히 낙구를 잘 맞춰놨기 때문에 그걸 꼭 다 지켜서 해야만 해요. 그런데 그걸 지켜서 하기에는 파이낸셜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은행권들은 괜찮죠. 왜냐하면 이미 그 규모가 되고 이미 시장이 있고 이미 고객들이 다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거를 법을 적용할 수가 있지만 새롭게 이렇게 테크에서 금융권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은 사실상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뭐 제가 인터뷰도 했지만 크립토 파이낸스, 크립토 브로커 그 그루포토스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결국은 이거는 파이낸스 마켓 이제 파이낸셜 센터 그러니까는 머니 마켓에서 새로운 툴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툴은 분명히 이제 DLT 블록체인이지만 결국 이걸 마켓을 돌리는 사람들은 그 은행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은행권에서 뭐 기존의 은행권을 또 이제 이거를 새로운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설득시키기에는 정말 그레이트 툴만 가지고는 그런 은행의 전반적인 그런 짬밥이 없이 그거를 설득시키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아직도 좀 그거에서 테크 쪽에서는 굉장히 그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권이 굉장히 경직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거가 결국 은행권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직 좀 제도적으로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좀 스위스라는 나라가 원래 이제 파이낸셜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고 나가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다만 여기도 마켓이 사실 스위스 사람, 물론 스위스가 이제 전 세계에 부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인구 대비 마켓이 크고 여기 보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줄리어스 베어 작년 프로핏이 뭐 700 밀리언인가요? 아무튼 엄청난 흑자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리스트럭처링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자르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위스 은행들이 굉장히 독해요. 이런 툴, DLT 그리고 법적 제도가 이렇게 다 갖춰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좀 무섭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